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 권준호입니다. 자, 제 125회 마지막 문제 해설입니다.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서부터 답안 작성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내용 정리하고 영상 촬영하고 하는데 한 2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뭐 발송 배전과 건축 정리 같이 하면서 꼬박 이 작업만 이제 2달을 했는데요. 요번 교시가 이제 2021년도 이제 전체 출제 경향 분석, 그다음에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작업의 순간입니다. 제가 보통 1년 동안 문제 해설하고 분석하고 답안 만들고 이것만 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음, 요번 이제 4교시 문제 해설을 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하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기본이 되는 문제가 저는 6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정보통신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125회 문제 해설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저번 시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당분간 한두 문제씩은 계속 나올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번 문제 해설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랜이라든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UTP 케이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한 7개, 8개, 많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1차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면접에 가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되고 꼭 출제된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감각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항들은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렌에 대한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거 많이 보신 거예요. 설계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단 외워지지가 않았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자, 제가 분산형 전원에서는 조금 더 파생된 문제들, 기본 원론적인 부분을 문제도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연료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제되는 어떤 그런 그 주기가 조금 이제 길어졌을 뿐이지 안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또 기본이 되는 것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의 발전 원리는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잘 안 써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무적인 내용들,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설계 기법들, 뭐 문제점들, 뭐 기술적인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락전류 차단 장치 시설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들을 뭐 현장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 보호 방식에 대한 개념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심을 하고 공부하셔서 외우지 않으면 정답에 가까운 답안지를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모범 답안에 있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준비는 못 하셨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못 하셨더라도 엉뚱한 얘기를 쓰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감각이 있으면. 자, 이런 부분들은 수험 범위를 잘 선정하시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파생된 문제들, 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찾다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대한전기협회나 대한전기협회나 전력기술인협회, 그 다음에 조명학회,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기협회, 학회 이런 데 보시면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치하셨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셨을 건데,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서치하셔야지. 기본 안 돼 있는데 막 인터넷에서 막 이것저것 뒤지시면 거기에 시간 다 까먹고
실질적으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도 좀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다. 이런 것들이 200개의 기본 과제 안에서 좀 응용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뭐 해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 요거는 뭐 기본이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조명 설비에서 건축화 조명을 빼고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이 그림을 외우시고 이것과 관련된 각각의 내용들까지 같이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아요. 조명 설비가 사실은 암기 과목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가장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제껴 놓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뭐 제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특강을 할 때도 항상 건축화 조명은 빠지지 않고 항상 집어 넣어 놓거든요. 자주 나오진 않더라도. 그래서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설 자료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기술사 답안지에 옮겨서 3페이지 압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의 답안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답안지를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15점에서 16점. 보고서 쓰더라도 옮겨 적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리가 된 그런 답안지가 15에서 16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보고서 쓰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써보세요. 잘 안 써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요거는 뭐 그 반송 설비에서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도 보시면 뭐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업과 관련된 안전장치들, 그 다음에 설계 시 고려 사항들, 그 다음에 뭐 전동기 용량 산정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론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들도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연료 전지의 발전 원리와 재료 및 구성. 이건 응용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태양광 발전 설비도 아까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는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발전 원리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씁니다. 화학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류 물어봤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인산형, 용융, 탄산, 염형, 고체, 전해질형, 고분자, 고체, 고분자형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해서 가정용 연료전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뭐 이렇게 쓰시면 16점 뭐 많이 점수 높게 받으면 뭐 17점 뭐 15점 16점 정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기본 원리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뭐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는 거. 이런 쪽에서 점수를 높게 줘버리게 되면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인원으로 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서부터 10등까지가 60점에서 61점 사이에 점수가 이렇게 배정이 되게끔 채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68점, 72점 받으시는 분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5년에 한 번 채점위원 분들이 요번에 점수 후하게 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00번을 시험 봤을 때 90번 이상은 합격자 10명이 나오면 10명이 60점에서 61점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62점, 63점 이런 점수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상 다조포설 자주 나오는 문제죠. 뭐 이거 여기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어떤 리액턴스를 계산하는 기법들 한번 보시고 이거 잘 외워지진 않는 건데 이런 공식도 있구나 깊이 있게 따지다 보면요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하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2번들이니 4번들이니 해서 이런 용어들까지 써서 기술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그냥 건축전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뭐 한 페이지 반 정도 채우신 분이 있을 거고 똑같이 정답에 가까운 답을 쓰셨다고 하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잘 쓴 이런 형태를 쓰신 분들이 합격권에 보다 더 가까이 가셨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기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응용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넓히게 되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범위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파고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올해 전체 시험이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건축정비설비기술사 합격자분이 뭐 5분, 뭐 13분, 11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합쳐서 뭐 한 30분 정도 나왔는데, 뭐 통상적인 그 합격자 수고요. 최근 한 4, 5년 동안은 계속 30분 이상 나왔어요. 그전에는 되게 적게 나왔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2, 3년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지금 형태의, 지금의 흐름으로 이런 그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 번 정도 어렵게 나오고, 2번 정도 평이하게 나온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왜? 어렵다라는 건요, 문제도 어렵지만 범위도 넓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범위를 넓히게 되면요, 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가 얇단 말이에요. 좋은 구성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분야를 딱 정해놓고 그걸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하고 경쟁했을 때 어떤 한정된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평이하게 나온다라는 건 범위가 좀 좁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정한 범위를 선정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하고 범위를 넓게 선정해서 얇게 공부하신 분들하고 문제 쓰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4문제, 10문제 쓰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같은 문제로 비교했을 때는 범위를 유효하게 선정해서 넓게 선정한 분보다 잘 쓴 분이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렇게 방향을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해설을 4교시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향 분석에 대한 자료를 2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발송배당 기술사 해설 영상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건축정리설비기술사 제 125회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